자, 여기 보시고 자, 2차 함수랑 너네가 이제 오해를 좀 하면 안 되는 게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아예 뿌리가 달라요. 아예 다른 거야 원래. 이름이 다 2차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거 같잖아. 그냥 는 0이 있고 없고라고 생각하는데 기본 취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등장해. 그래프가 등장하는 건 뭐냐면 패턴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자료를 정리했어. 내가 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뭐 초등학교 때를 좀 봐보자. 수학 점수가 10점이었고 90점이었고 30점이었고 뭐 70점이었고 15점이었고 9점이었어. 패턴이 있니? 패턴이 없죠, 이거는. 어떤 규칙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프로 그릴 만한 실익이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래프가 존재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패턴이 있다는 거야. 어떤 일정한. 그래서 2차 함수에서의 포인트는 그래프고 2차 함수잖아. 함수는 패턴이야, 패턴. x와 y 사이의 관계. 내가 x 값을 이렇게 바꿨을 때 y 값은 어떻게 바뀌지? 라는 게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포인트입니다. 2차 함수에서는. 그럼 2차 방정식은 뭐냐면 내가 이 식을 만들었을 때 x에다가 이 값 넣으면 결과가 뭐가 나오지?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내가 이 값을 넣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는 그 순간을 찾는 게 방정식이고 함수라는 거는 내가 x값을 계속 변화시켜 나갈 때 그때 이 결과값이 어떤 규칙으로 바뀌는지 보는 게 함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거기서 포인트가 나온다고. 2차 방정식은 내가 근을 찾는 게 목적이고 2차 함수는 규칙을 찾는 게 목적이야. 시험 문제의 출제 의도가. 자, 그래서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이 x축의 교점이 결국은 뭐야?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 x절편이. 2차 함수에서 x절편은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개념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근이 2개라 그랬어. 실근이 2개 나온다 그랬어. 그 실근이 2개 나온 이유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는 0인 식에서 실근이 2개인 거기 때문에 이 x축과의 교점이 2개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실근이. 실수인 근이.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근과 계수의 관계 배웠죠? 예, 그건 그 내용이고 그래프를 가지고 너네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는 방정식과 함수를 계속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다. 이 문제의 포인트들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얘기해 줄게요. 아직은 좀 추상적이라서 무슨 말 하나 싶겠지만 일단 69번 문제부터 좀 갈게요. 자, 2차 함수 이걸 그래프와 x축과 두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결국 방정식에서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2차 방정식 문제랑 똑같은 거야. 말만 바뀐 거지.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야? 야, 는 0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6과 b라는 거야. 두 근이. 그러면 두 근의 합은 1차항의 개수 부호 바꾼 거고 두 근의 곱은 상수항인 거지. 자, b는 얼마야? b는 2고 2, 6, 10이잖아. 그래서 a는 12.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4. 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래프를 좀 만들어주면 좋아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를 y축으로 두든 여기를 y축으로 두든 여기를 x축으로 두든 어떤 점을 그냥 0,0이라고 두고 시작하면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만들어 보면은 여기를 0,0이라고 둘게. 이게 2고 2잖아. 그지? 여기는 2분의 3이지. 그럼 2,2분의 3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두 점을 지금 주어진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AD가 P에 접하고 CQ는 2분의 3일 때 AP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이 길이는 얼마냐? 이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식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자,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럼 A의
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일단 0,0을 지납니다. 0일 때 0이야. 그러면은 ap의 일단은 잠깐만 0,0이니까 이거 이렇게 좀 해볼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0,0을 지나니까 c는 0이죠. 그지? 이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fx라는 녀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인데 자, 이 녀석이 지나는 점이 일단 미안해. 표준형이 더 낫겠다. 꼭지점에 위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꼭지점이 p, 2인 거죠. 꼭지점의 y좌표가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더 빨리 풀어질 것 같아요. 단서가 두 개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자, a의 x-p의 제곱 플러스 2인 거야. 그지? 꼭지점의 y좌표가 2니까 표준형 만들면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뭘 대입하냐면 0,0을 대입해. 그럼 ap의 제곱 플러스 2는 0이고 또 자 0,0 대입. 자, 그 다음에 대입하고 싶은 게 자 2,2분의 3 대입. 대입하면은 자 a의 자 2-p의 제곱 플러스 2는 2분의 3. 자, 이렇게 되지.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a의 4-4p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2는 2분의 3이고 여기서 이제 ap 제곱을 2라고 일단 뒀습니다. 정리 좀 해볼게. 자, 4a-4ap 플러스 ap의 제곱을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산만 적당하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ap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때 결국 우리는 p값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p값만. 네? p값만 찾으면 되는 거고 일단 ap 제곱 바로 여기 있는 거 써먹을게요. 얘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입니다. 자, ap의 제곱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a는 바꿔주면은 뭐 p 제곱분의 마이너스 2고 그래서 a를 다 p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렇죠? 일단은 요거는 그냥 모양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써먹어요. 그럼 더 쉬워요. 마이너스 2를 써먹으면 결국은 4a-4ap는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2분의 3이 되죠.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2가 되고 2분의 3이 되죠. 계산하면 자, 여기에서 또 나눠주면은 자, a는 p제곱분의 마이너스 2잖아. p제곱분의 마이너스 8 자, p제곱분의 마이너스 8인데 p 곱해주니까 p분의 마이너스 8은 2분의 3 p제곱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p는 2분의 3 p제곱 그래서 p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풀이를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 그냥? 또 2 곱해야 되고 귀찮네. 3p의 제곱 마이너스 16p 플러스 16은 0 해서 뭐 4, 4, 3, 1 아마 하면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에서 나오지. 그래서 p는 3분의 4이거나 p는 4인데 p가 4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p는 3분의 4다. 그래서 p는 3분의 4.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계산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 직사각형 형태의 어떤 도형들이 함수랑 같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이 x축, y축을 그려줘서 풀어주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좌표값을 만들어주는 거야. 선분의 길이를 좌표로 바꿔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식에 대입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것만 이 부분까지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번 다음으로 자 2차 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자 얘는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인데 x축과 만나지 않으면 얘는 x축 위쪽에 붕 떠있는 그래프인 거죠. 아래로 블록인데 x축과는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성현아 한 발씩 D는
자, 판별식 t는 이때 판별식 t는 유빈아? 이때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 네,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 똑같아. 방정식 문제랑 다 똑같아. 표현만 다른 거야. 이제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과의 교점이 없다라는 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허근이다. 허근은 루트 안이 음수이다. 그지? 그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d잖아. 여기서는 짝수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4k가 마일보다 작고 k가 음수로 나누니까 방향 바뀌어서 4분의 1보다 크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x축과의 교점을 풀었잖아. x축과의 교점.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면 좋은데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을 거야. 그 교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같은 y값이 나오는 상황이야. 이해됩니까? 교점이라는 거는 공통인 점을 지난다는 거잖아. 그지? 그 공통인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같은 점을 지난다는 거. 내가 이렇게 이런 식이 있고 뭐 이런 식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이 두 녀석은 이 그래프도 지나가는 점들이고 이 그래프도 지나가는 점들인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이 식을 fx라고 하고 이 식을 gx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볼게. 함수의 이름을. 그럼 내가 이때를 알파, 이때를 베타라고 하면 자, g의 알파랑 f의 알파가 서로 같고 g의 베타랑 f의 베타가 서로 같은 거잖아. 함수값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gx라는 식과 fx라는 식을 gx라는 식과 fx라는 식을 뺀 걸 어떤 새로운 식이라고 할게. 새로운 식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h라는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올까? 0이 나오겠지. 이해되니 찬호가? 네. 그치? 간단하죠? 그래서 자 스토리는 이런 거야.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을 때는 두 식을 빼서 는 0이 되는 방정식을 만드는 거라. 이땐 방정식을 쓰는 거야. 그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두 식을 뺐어. fx랑 gx를 빼서 는 0이 됐을 때의 이 판별식의 d가 의미하는 거는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자, d가 0보다 크다. 교점이 2개. d가 0이다. 교점이 1개. 이때의 이름을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점은 스치듯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다. 교점이 몇 개? 빵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필기로 할게요. 자, 이제 그 개념에 의거하여 자, 이 이차함수와 이 직선 두 교점의 좌표를 x1, y1 y2, y2라고 할 때 y1 곱하기 y2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 이건? 교점의 y값끼리 곱해라. 그죠? 근데 교점에 만약에 x값끼리 곱해라라고 하면 더 쉬워요 사실. 그지? 교점의 x값은 결국 뭐야? 글이 되는 거야. 뺐을 때 는 0 만들면 이걸 내가 fx라고 부르고 얘도 이제 gx라고 내가 부르면 알아두세요.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는 0을 했을 때에 0이 되게 하는 두 x값들이 얘랑 얘인 거야. 그러면 두 x1 곱하기 x2를 하면은 두 개를 뺐을 때의 상수항을 쓰면 돼 그냥. 근데 지금은 두 교점의 y값들을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을 직접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뺍니다. 자, 이 식하고 이 식을 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죠. 그러면 두 근이 있을 거야. 유수분해가 안 되네요. 근의 공식 넣어야겠죠? 유수분해가 안 되네. 일단은 자, 근의 공식 넣으면은 짝수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고 여기다 이제 대입해보면 나오겠죠. 그치? 두 점이니까 얘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니까 얘가 산수가 쉬우니까 여기다가 밑에다가 대입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g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 곱하기 g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 y와 y2가 결국은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그지? 2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니까 2 플러스 루트 6 플러스 3이야. 그럼 두 개를 곱한다는 거니까 계산하면은 5 마이너스 루트 6 5 플러스 루트 6이라 합차공식이라서 25 빼기 6 그래서 19가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필기해볼게요. 자, 이 직선과 평선이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자주 등장해 두 점에서 만난다. 한별식 d가 0보다 크다. 자, 어떨 때 두 식을 빼서 나오는 2차식에서 두 식을 빼는 거. 자,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m-3의 x 플러스 1 여기서 이걸 뺀 겁니다. 왼쪽 걸. 이때의 판별식 d 그러면은 m-3의 제곱 마이너스 4잖아. 이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 안 해도 우리 많이 배웠잖아. 이렇게 4고 제곱해서 4보다 크다라는 거는 m-3이 2보다 크거나 m-3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렇게 풀어줄 수 있죠. 그렇죠? 2차 함수 범위로. 자, 그러면은 m은 5보다 크거나 m은 1보다 작거나.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거 사실 너네들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라고 표시된 건 잘못된 겁니다. 교재가 오류가 있네요. 다음으로 자, 이번에는 2차 함수 두 개가 서로 나눠요. 2차 함수 두 개가. 그래도 푸는 법은 똑같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 두 녀석을 빼서 나온 식의 그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겁니다. 두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두 교점 중 한 교점의 x좌표가 마1이다 라는 말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서로의 함수값은 같아야 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거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하면 f의 마1은 3분의 1 플러스 4 플러스 5잖아. 그러면 9, 3, 9, 27, 3분의 28이고 3분의 28이야. 그러면은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 플러스 k도 이 녀석도 뭐가 돼야 된다? 3분의 28이 돼야 된다. 얘랑 똑같이. 그치? 같은 점이니까. 그치? 표준의 적합 마일이래. 하나야. 그럼 마일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여기가 지금 3분의 28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식에다가 대입해도 3분의 28, 이 식에다 대입해도 3분의 28이 나와야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럼 k 값을 찾을 수 있죠. 그럼 k는 3분의 30, 10에다가 2를 빼니까 8이 나오는 겁니다. k가 8이야. 그러면은 자 gx를 다시 써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인 거야. 그래서 두 식을 빼서 근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근은 마1이에요. 그 나머지 한 근은 여기 있겠지. 여기 있는 이 양수값이 나머지 한 교점의 x좌표가 될 겁니다. 그럼 빼주시면은 자 fx 빼기 gx를 딱 해주시면 자 여기서 요거 빼면은 그냥 x제곱 나오지? 3분의 3x제곱이니까 x의 제곱 이거 여기서 여기 빼면은 마이너스 2x고 5에서 8 빼니까 마3 이렇게 됩니다. 3, 1, 마풀이니까 x는 3 x는 마1 하나는 마1이었잖아? 나머지 한 건은 뭐야? 3이다. x 좌표잖아. 그러면 3,0 아닙니다. 여기선 3을 아무데나 대입해주면 됩니다. 뭐 여기다 대입해볼까? 자 g에 3 구해주시면 자 9니까 3이 6 마이너스 6 플러스 8 3, 마4가 됩니다. 마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다음은 88번. 내용 좀 어려울 건데, 선생님은 영역과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완벽하게 다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흐름이 있구나 정도를 좀 설명을 좀 알아두면, 이제 지금 이제 진도 나가잖아, 그지? 진도 나갈 때. 근데 점점 진도보다 특강이 빨라지는 시점이어가지고 민희가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책임지고. 너네 설에 어디 가니? 네. 어디 가니? 그런 것도 좋을 텐데. 설이 또 수업하면 좋은데. 어쨌든 희망하는 친구는 나를 좀 잡고 토요일 같은 때 와가지고 민희도 그것도 하면 좋고. 방학 때 고등학교는 진짜 특강까지 타고 별짓을 다 해도 한 학기를 끝내기가 참 힘들어요. 방학이 좀 길어도. 그러니까 대충 훑고 지나가는 건 되는데, 아예 좀 상위권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 다 되는 애들 상관없는데, 이걸 이해시키고 복습하고 넘어가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중간고사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진도를 나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공부할 게 진짜 많아요, 고등학교.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생인데, 성인인데 아직 중학생이잖아.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른 공부 중학교 때 끝내야 돼, 진짜. 영어 같은 거 있잖아. 영어는 특히 절대평가니까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나 이제 학원 필요한 거고, 방학 동안에는 진짜 수학에 올인해야 돼요. 수학만 해야 돼. 일주일에 한 5일 수학 공부를 해야 수학 계리가 된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이게 너네들 고등학교 가서 내신 시험, 내신 난이도보다 살짝 낮은 거란 말이야. 이 정도도.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있지. 오늘까지 수업을 끝내야 중간고사 범위야. 뻥치는 게 아니라 뒤에 형들도 다 시험 봤잖아. 2차 함수까지 시험 봤잖아, 거의. 그래? 이게 중간고사 범위야. 여기까지야. 할 거 엄청 많잖아. 앞에 다항식,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 외워야 되지. 그다음에 복수수 할 줄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어야 되지. 2차 함수 그래프니 그려야 되지. 할 게 되게 많은데, 그나마 이거는 중3 때랑 겹치니까 좀 해볼 만한 거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 원래 힘든 거예요. 유민아, 그지? 근데 진짜 단언컨대 우리 학원이 숙제 진짜 적은 편이야. 그치, 성윤아? 숙제 많이 안 주잖아. 쓸데없는 거 안 시키잖아. 다 풀어야 되는 거 주잖아. 그 도현이 너도 그렇고 형민이도 그렇고 가끔 숙제 덜 푼 거 있어도 사실 뭘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니네들 소수정예로 수업을 하는 이유가, 이 정도 난이도면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했겠구나 다 보여, 선생님은. 그러니까 푸시를 안 해. 굳이 막 이해 안 되는 거 막 하는 것보다 헷갈렸던 것만 막 점검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목표 점수 자체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안 힘든 거야, 이거. 비교적 진짜 안 힘든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들면은 이제 너네들이 되게 겁나 춥잖아. 이런데 이제 공사판 같은 데서 나무 목장갑 하나 끼고 파이프 같은 거 하나 들어보고 하면 공부가 쉬웠구나. 너네 너네 그거 봤니? 누구지? 딘딘이랑 그 메가커피 이준인가 걔가? 너네 그거 안 봤나? 워크맨인가라는 유튜브에서 메가커피 봤어? 메가커피 가가지고 1일 체험하는 거야, 연예인들이. 근데 이준 얘가 되게 어리버리한 거야, 일을. 연예인 어릴 때부터 연예인만 했고 일머리가 없고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딘딘이 그래서 엄청 막 갈구거든. 이준이 메가커피 점장한테, 여자애 점장한테 그래도 한 월 1,000원 벌지 않아? 이런 멘트를 날린 거야. 어제 현실감과 없는 얘기잖아요. 딘딘이 엄청 까는 거지. 연예인 새끼들은 화폐 가치가 없다고. 맨날 재미침대 쓰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놀렸거든. 근데 어디 이번에 예능 채널에 나왔던데, 그 알바가? 그 누구지? 약간 되게 YG 출신이었던 유병재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준 이제 까는 되게 막 그거 나오더라고.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 너네들이 이제 온실 속의 합초처럼 있잖아. 지금 따뜻한 데서 공부하고 하니까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잖아. 안 힘들지? 미안. 너는 안 힘들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그지? 안 힘든 거 맞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외국 애들의 그러니까 서양 걔네들은 왜 덜 힘들겠어? 걔네 선조들이 목숨 바쳐서 나라를 세게 만든, 정복을 목숨 바치고 전쟁해서 땅덩이를 넓혀놨기 때문에 힘이 세니까 공부를 덜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사는 거야, 그 덕에. 유럽 이런 애들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
서로 뭐 닭밥 싸움하고 막 하느라고 외세 침략 받고 막 국력 없고 어디 찍히고 있던 땅도 뺏기고 막 독도도 막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빡세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 모든 인간관계가 있는 건데 그런 외국 잘 사는 나라에 비해서는 너네가 힘든 게 맞아. 근데 이 한국에서는 너네들이 편한 게 맞아. 알겠지? 이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편한 겁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선생님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는데 약간 너무 썰리긴데 어떤 필리핀 남자 26살짜리 필리핀 남자인데 진짜 내가 봐도 나보다 형같이 생겼어 일단. 근데 걔네들은 나라가 못 살기 때문에 되게 한국 여행 오기 힘들단 말이야. 물가도 비싸고 되게 힘들어. 또 무시받잖아 약간 필리핀 사람. 너네 약간 웃긴 게 그런 거 있어. 미국 사람들이 와서 너네 영어로 막 물어보면은 되게 긴장하잖아 막 이렇게 막 잘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필리핀 애들 와서 말고 아 뭐야 혹시 이렇게 그렇지 않니? 유빈아? 필리핀 애들 좋아하니? 막 서울역 같은 데 가면 막 동남아 애들 있으면 막 속으로 아 동남아 이러잖아. 근데 약간 유럽이나 막 이런 백인들 있으면 약간 위축되고. 어? 만나본 적이 없어. 진짜? 동남아 사람을? 수원역 가면 막 있어 명절 같은데. 많아요. 소리 잠깐 있고. 자 그래서 88번 우린 힘들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아우 절대값 나왔어. 절대값 성인아 절대값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고? 절대값 풀어요. 어떻게 풀어? 기준은 뭐다?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그렇지 값이 뭐 식이 된 값이든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기준으로 좌우를 나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특징이 생기는 거냐면은 모든 음수들 함수값을 양수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지.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를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러면 여기 x축 밑에 있는 녀석들 내가 이 x값을 대입해서 이 값이 나왔어. 근데 이 값의 절대값은 여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있는 녀석들이 위로 올라와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생겨. 그래프로 풀 때는 2차식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성윤이가 말한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실익이 좀 없어. 오래 걸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그래프로 풀을 합니다. 이때 는 k잖아. 그럼 이건 이렇게 보는 거야. 자, f의 x는 이거고 그다음에 g의 x는 상수함수인 거야. 그냥 k라는. y는 k라는 상수함수인 거야. 이 상수함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잖아. 근데 양액은 2개와 음액은 2개. 그 말은 뭐야? 양근 2개, 음근 2개. 여기서 너네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이거다. 이 양근 2개가 중근일 수는 있어. 알겠어요? 중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k가 0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양근 2개, 음근 2개가 되는 거야. 중근이기 때문에. 혹은 양근 2개, 중근 2개에서 총 근이 4개가 되면 이렇게 되고 y축이 대충 뭐 이쯤 이렇게 존재하면은 양근 2개, 뭐 음근 2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x값이 음수인 구간이니까. 자, 요런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표준형을 만들어 주시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마일 콤마 4야. 그래프를 다시 좀 그려주면 마일 여기다 그려볼까? 마일 콤마 4야. 시점 좌표가 마일 콤마 4야. 그리고 얘가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마일 콤마 마사 미안해. 마일 콤마 마사. 그래서 원래는 0일 때 마3이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인데 이 녀석이 절대값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점은 여기가 마일 콤마 마4면 여기는 마일 콤마 4가 되는 거죠. 그럼 K라는 이 직선이 K 값이 4일 때는 교점이 3개가 생겨요. 그지? 그러면 언제부터 4개가 생기냐면 4보다 작을 때 4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양의 근이 2개여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일 때를 기준으로 이 지점 여기는 3일 거야. 반대로 여기가 마3이니까 3일 건데
3인 순간부터 자 3인 순간은 근 하나가 0이 되기 때문에 양근도 음근도 아니잖아 얘는. 그래서 3보단 작아야 되는 거지. 3보단 작아야 돼. 그리고 어디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때보다 0일 때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서는 뭐 중근 인정을 안 하네요. 뭐 여기서는 0 이상으로 안 나오는데 0보다 클 때 하나 둘 셋넷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프로 그려야지 보이는 문제입니다. 얘는 표준형에서 그래프 그려서 자, 아래쪽에 있는 걸 접어 올리면 돼요.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차함수 이 녀석의 최대값 또 이 녀석의 최소값 우리 뭐 대충 알죠? 이차함수는 위로 블록할 때 최대값이 있고 아래로 블록할 때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너네들이 편해졌어. 선생님 때는 위로 블록 아래로 오목 뭐 이렇게까지도 배웠었어. 그래서 말장난 많이 했었단 말이야.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어느 쪽으로 블록한지만 보면 돼.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블록한지. 그러니까 봐봐 위로 블록해. 근데 얘가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쭉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냥 바보가 아닌 일반 상식이 있는 누가 봐도 같은 답을 얘기해야 돼. 그게 답이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답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수학은. 내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지 않으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되게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최소값이 뭐라고 할 수 없잖아.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3억? 뭐라고 할 수 없지. 근데 최대값은 누가 봐도 여기잖아. 그래서 최대값만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결국은 이 꼭지점의 좌표의 y값이란 말이야. 꼭지점 좌표의 y값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표준형 만들어야 되지. 자, 만드는 법. 자, 이래서 만드는 법. 마이너스 2로 1차항까지만 묶고 상수항은 꺼내놔요. 그 다음에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인 4를 더했다가 빼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까지 놔두고 얘는 얘랑 만나서 꺼내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7이 돼서 위로 블록하잖아. 음수니까 위로 블록합니다. 그래서 2일 때 17이 나와. 2일 때 17이 나와. 이게 최대값 m이야. m이 되는 겁니다. 17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 아까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 마일이야. 얘는 마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 빼기 1이잖아요. 16이 되는 겁니다. 답이. 필기합시다. 자, 이번에는 구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이 모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래로 블록한 이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x-1의 제곱 플러스 2예요. 표준형 만들면. 그럼 1,2야. 이 꼭지점의 좌표가 1,2란 말이야. 그래서 대충 y축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때 구간을 정해서 구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얘는 최대값은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래프이지만 구간을 정해줬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부터 4까지. 2에서부터 4까지만 보래. 자, 이 구간에서 그래프 이 부분을 딱 떼어놨을 때 최소값은 이때의 y값이고 최대값은 이때의 y값이겠죠. 자, 이게 우리가 익숙해지면 어디까지 할 수가 있냐면 축이 되는 녀석이 결국은 이 녀석의 절반값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표준을 만들면. 그럼 이 1을 기준으로 x가 1일 때가 최소값이야. 그럼 1에서 멀어질수록 최대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면 이 표준형을 바꾸지 않더라도 축이 되는 녀석이 1이구나. x값이 1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1에서 멀어질수록 최대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얘는 한쪽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건데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자, 2 대입하면 1 플러스 2니까 3이고 4 대입하면 9 플러스 2니까 11. 그래서 11 더하기 3이라서 14가 답이 됩니다. 자, 98번 보시면 이제 그려지라는 거잖아.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야? 꼭지점의 좌표의 x 좌표값. 그러니까 축이 왜 존재하냐면은 대칭 축이야. 이 차함수는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하는 도형을 그리거든. 꼭지점을 기준으로. 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자, 이걸 축이야. 이 축을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x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 2차 함수의 축이 되는 거야. 축. 한가운데 축이 중심축.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면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x가 될 거고 플러스 b로 되면 이 녀석은 이 여기 있는 거는 뭐 절반의 제곱이니까 16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반의 제곱 4분의 a의 제곱이니까 16분의 a 제곱 더했다가 빼는 거잖아.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얘랑 곱해서 8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때 축은 1이래. 그 말은 뭐야? a 값이 1이라는 거죠. a가 1이라는 거죠. 자, a는 1이에요. 자, 그때 최대값은 3이래. 이 녀석은 3이라는 거지. 표준형 만들었을 때. 자, 그럼 a가 1이니까 8분의 1 플러스 b는 3이야. 그럼 b는 8분의 24니까 23. a는 1. 그래서 a 플러스 b는 8분의 31이 되겠죠. 여기 한번 해볼까요? 상수 바꾸시고 저기가 x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입니다. 분수라 이상한 x. 백일 105번은 105번은 이제 치환이 좀 들어가는 거고 101번에 좀 전에 한 거랑 좀 비슷해서 표준형 연습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표준형 보여드릴게요. 자, x제곱. 자, 계속 1이기 때문에 묶어줄 필요는 없잖아 지금. 그러면은 마이너스 2ax 하면 반의 제곱이야. 반은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a제곱이죠. 그래서 그 a제곱을 더했다가 빼주고 원래 있었던 상수항 4a 마이너스 4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실계 값은 달라진 게 없죠? 그럼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최소값이 됩니다. 이 최소값이 얼마래요? 최소값이 얼마래요? 최소값이 m이래. 오케이. 언제 최소값이 나오니? x가 a일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 이 최소값이 a에 관한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게 m인데 이 식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2번 푸는 거야 결국은. 이 값이 m인데 m이 나올 수 있는 최대, 즉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a에 관한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란 말이죠. 그래서 얘로 한 번 더 만들어. 그럼 마이너스가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고 자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잖아. 원래 있었던. 그럼 얘도 반의 제곱을 더했다가 빼. 반이 2a야. 그래서 4a 제곱 빼기 4a의 제곱 해줘. 쓸게요. 자, 마이너스 묶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고 자 마이너스 4 이렇게 가고 자 4a의 제곱을 더했다가 빼줍니다. 표준형 만들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묶어주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라서 a-2 전체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만나서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자 이때 최대값은 a가 2일 때 나옵니다. 그지? a가 2일 때 나와. a가 2일 때 여기는 4, 4, 16 마이너스 4니까 12 12가 두 번 푸는 거예요 문제를.
어쨌든 규칙대로 표준형 만들어서 정리하면 이 x에 관한 함수의 최소값은 이 a에 관한 2차식에서 나오는 거고 이 a에 관한 2차식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a에 관한 표준형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의 y값에 해당하는 a가 2일 때 완전 제곱식 이 안에 있는 값은 0을 만들어줄 때의 그때에 나오는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필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공통인 부분을 치환합니다. 치환하면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일단 t를 치환한 상태에서 보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는 뭐 어려운 거 뭐 이상을 못 느끼겠지만 이 전체 값의 최소값인데 이 t가 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또 존재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4x라는 이 값 자체가 실수 전체가 되지가 않는다. 야, t의 범위를 봐봐. 이 녀석의 범위는 봐. 굳이 x 봐봐. x는 0과 4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러면 내가 2를 대입했을 때인 4 플러스 8 잠깐만 0과 아니 마이너스 주면은 0과 마이너스 4죠. 자, 마이너스 4고 0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가 4 마이너스 8 마사야. 이 밑으로는 못 내려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값은 존재하지 않아. 이 녀석, 이 값이 치환할 때 써놓은 것도 주의해야 되는 게. 그래서 t의 범위가 정해져. t는 마사 이상이다.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너네들이 이제 올라가서 배우는 합성함수라는 개념에서 이것도 다루게 될 텐데 내가 이걸 치환한 이 녀석의 결과값이 x제곱 플러스 4x라는 이 함수의 결과값이 이 t로 만든 식의 정의역인 x값의 범위가 되는 거야. t값의 범위가.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건데 그래서 t의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4 이상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면 x-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얘가 1,-6이야. 1,-6.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을 최대값 요건 근데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몰라도 답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고 1일 때 어차피 최소값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이 1일 때 결국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여기서 이제 쉽게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거나 이런 이제 범위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 결합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금은 흘려두고 그럴 수 있구나. 요거는 그럴 수 있구나 정도로 놔두고 필기 이 문제에서 아직 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안 다루니까 치환해서 범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서 일단 빌려드릴게요. 자, 124번 지면에서 초속 50m로 똑바로 오라로라 써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게 높이야. 내가 시간에 따른 높이야 결과. 그 최고 높이라니까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최대값 구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5로 묶어서. 자, 근데 이런 거는 표준형 만드는 것보다 인수분해하면 더 편해요. 마이너스 5t를 묶으면은 t 마이너스 10이거든. 그럼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0하고 10을 갖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생겨. 대충. 그럼 얼마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와? t가 5일 때 함수값을 찾으면 돼. 그냥 표준형 만드는 것도 이게 편해요. 인수분해가 되면 어차피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일 거 아니야. 한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두 x절편에 한가운데 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5를 그냥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25 플러스 250이니까 125m. 이렇게 제곱. 자, 여기까지 오늘.